선박시장에도 탈탄소의 그런 바람이 불어서 내년부터 되게 탄소를 저감해야 되는 규제가 세게 시작이 됩니다. 공해물질 많이 배출하는 배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한다는 네.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배에 싸게 투자를 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최선이었는데 영업 비용이 적게 드는 배가 오히려 조금 처음에 돈을 들이더라도 나아진다라고 해서 이 공부를 잘하는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저희 그거 되게 잘해요. 시장의 어느 항만에 가서도 일을 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배라는 거죠. 근데 어제까지 3만 불로 잘 영업을 했는데 오늘부터 여기는 입항이 안 되는 스펙이래. 원래 배 시장은 싼 배를 사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해운사들은 같은 곳에서 경쟁해요. 같은 비용에 노출이 되어서 국제유가는 항상 모두에게 공평하고 이 항만에 가서 뭐 배를 화물을 내린다거나 올린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비용도 되게 글로벌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똑같은 운임을 받고 또 일을 할 거잖아요. 한 박스 옮기는데 얼마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크게 차이가 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남들보다 1%라도 더 벌려면 배가 싸야 돼요. 배를 싸게 빌리거나 또는 만들거나. 네. 그렇네요. 그래서 항상 인건비가 싼 순서로 조선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먼저 발전하다가 일본으로 왔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중국으로 가는 게 원래 순차예요. 네. 근데 이제 선박시장에도 탈탄소의 그런 바람이 불어서 내년부터 되게 탄소를 저감해야 되는 규제가 세게 시작이 됩니다. 규제가 강화되는데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박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규제가 바뀔 때 내가 먼저 준비해야지라고 먼저 돈을 투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선박이라는 자산에 투자를 해서 저희가 이 자산을 30년 동안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 방법이 아니었네? 이렇게 되면 진짜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망합니다. 그 방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효율이 좋은 저희가 연비 좋은 차를 타듯이 효율이 좋은 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러면 원래 받던 가격보다 내가 한 20% 비싸게 부를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100만 원짜리 배를 굴릴 때 저는 120만 원짜리 배를 굴리면서 나는 기름을 너보다 반밖에 안 써 라고 했는데 시장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근데 기름값이 되게 공통적으로 많이 내려가서 너의 이익이 별로 티가 안 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머리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시장에서 어떠한 것이 기술적인 대세가 될지 아니면은 회피책도 심지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회피책이 훨씬 싼데 효율적이고 되게 완성도가 높은 회피책이 생길지에 대해서 규제가 시작된 이후까지 계속 지켜봅니다. 서로 눈치 싸움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 대세는 시장에서 운임에서 딱 티가 나요. 그렇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3만 불밖에 안 받던 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6만 불을 불러도 저 배를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시장의 어느 항만에 가서도 일을 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배라는 거죠. 근데 어제까지 3만 불로 잘 영업을 했는데 오늘부터 여기는 입항이 안 되는 스펙이래. 뭐 저기는 뭐가 안 된대. 이러면은 갈 곳이 되게 제한적이 되니까 그렇게 몸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해물질 많이 배출하는 배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배에 싸게 투자를 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최선이었는데 앞으로는 배들이 돌아다니면서 비용을 안 쓰게끔 저희가 오펙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영업 비용이 적게 드는 배가 오히려 조금 처음에 돈을 들이더라도 나아진다라고 해서 이 공부를 잘하는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저희 그거 되게 잘해요. 근데 조금 비싸요. 라고 했을 때 절로 넘어가지 않고 내가 비싸도 그럼 이거를 발주할게 라고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제가 들었던 게 LNG선이 또 친환경적인 배라서 앞으로도 더 각광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LNG선이 그렇게 친환경적인 선박이 된 이유는 LNG를 옛날부터 열심히 잘 나르고 있었는데 이게 살짝 기화가 돼서 날아가요, 가스가. 네. 그래서 샌다고요? 저쪽에서 100으로 보냈는데 도착해 보면 막 95밖에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날아가는 이 가스를 그 배에 가는데 좀 쓸게요라고 해가지고. 듀얼 퓨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중 연료가 된 거예요. 벙커 CU도 떼면서 새는 그 가스를 잡아가지고 와서 저희가 두 개 다 하다 보니까 정말로 벙커 CU 소모량은 엄청나게 줄고 심지어 천연가스가 이 벙커 CU보다 연소가 되었을 때 나오는 이런 그 이산화탄소 그런 것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지금 한 20년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된 상태예요. 네. 아 그래요? LNG 캐리어를 그래서 많이 만들어 보니까 이 새는 가스를 저희가 추진 연료화 시키는 그 기술이 20년 가까이 축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LNG 캐리어 자체는 뭐 LNG를 날르는데 최적화된 선박이고 저희가 친환경적인 선박이네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친환경적인 연료를 쓸 때 이상이 없는 배를 저희가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밖에 못해요.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비율로 잘 하고 있는 편이고 뭐 중국도 이제 수주를 받고 있긴 한데 저희가 작년에 수주한 선박과 올해 수주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이중 연료 그러니까 기존의 기름만 쓰지 않고 다른 기름을 쓰는 형태의 수주를 받은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작년에 70%대, 올해는 80%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100척 중에 80척은 이중연료 하이브리드다. 네, 그런 걸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 근데 중국은 작년에는 20%대밖에 그게 안 됐었고요. 올해 돼서 50%대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그게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저희가 발주를 많이 받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래도 중국이 이 만드는 사이즈나 톤수는 되게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점유율 자체가 막 지금 뭐 우리가 어느 달에는 1등 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월별 수준은 살짝 줄고 있거든요. 네. 중국, 그러니까 글로벌이. 네. 근데 한국이 점유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그 와중에서 내년에 당장 친환경 규제가 시작이 될 건데 여기에서 스펙을 잘 맞추는 조선업체가 어딘가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박 시장도 이 목표가 있어요.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자. 네. 이제 탄소 빠이빠이 하자. 네. 그래서 수소가 최종 목적지인데 그래서 LNG를 중간 기점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거쳐가는. 일단은 그래도 안정성이 검증되었고 어쨌든 탄소도 덜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한 2년 사이에 정말로 선주들의 선택지가 뭐였는가를 보면 LNG가 일단 대세로 자리를 잡은 상태이고 이게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LNG 선, 그러니까 LNG 캐리어는 LNG가 날아가는 거 잡아가지고 LNG 태워서 보내. 네. 근데 컨테이너나 벌크나 뭐 유조선이나 연료 탱크를 실어야죠. LNG 통을 LNG 통을 실고 달아요? 기름통도 달고 이러고 가는 거죠. 아 그럼 벙커 CU도 넣고 LNG도 넣고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 그럼 탄소가 덜 나오니까. 네. LNG만으로는 못 가나요? LNG만으로도 갈 수 있죠. 네. 비싸서 근데 요새 LNG 값도 워낙 오르고 연료의 가격이 그렇게 불안정성이 심하면 저희가 그것도 리스크라고 봐야 되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규제를 만족시키는 정도만 만약에 실른다라고 하면 두 개를 싣고 가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겠죠. 그래도 중국도 기술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옛날에 막 뭐 중국에 배 만들었는데 배가 부러졌다 막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뭐 LNG 캐리어 1호선 나오자마자 수리소로 바로 가고 막 이런 케이스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배예요라고 하면 보통 1, 2, 3, 4호선까지는 공부 비용을 지불하는 그 선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안 해보다 하면은 분명히 공정에도 비효율이 있고 이 설계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그 많은 수많은 양을 만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기술이 그래도 좀 쌓인 업체들도 있고 뭐 여기에서 없어진 업체들도 있고 그럼 이제 난리 나죠. 그 다음 달에 이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간 못 맞추면 얘도 문제지만 그 다음 공정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